안녕하십니까. 예,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입니다. 네, 또 이번 주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좀 뉴스를 보면서 또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이번 주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협약들이 나오고 있죠. 이제 뭐 백신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접종이나 이런데 아니면 위탁 생산을 하겠다는 이슈들도 있었고, 또 원전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, 반도체나 이제 전기차,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협력 같은 것도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, 그런 거는 뭐 이미 지난주에 매수를 좀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, 이번 주도 뭐 월요일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조금 나중에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. 이번 주는 시작을 원자재 동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주간 동향인데, 우선 이렇게 원자재, 주요 원자재, 이렇게 인베스팅닷컴 가면 볼 수 있거든요. 주요 원자재의 주간 동향하고 이제 월간 동향인데, 한 달간 거의 보시면은 지금 그 커피 쪽 그 선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커피 쪽 관련된 업체들이나 이런 쪽 분야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주요 원자재들은 대부분 좀 이제 월 단위로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, 뭐 커피나 천연가스, 뭐 난방 에너지 쪽이죠. 그쪽, 뭐 금은, 뭐 구리, 뭐 이런 쪽 지금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, 주간 단위에서는 그 상승폭이 오히려 이제 또 하락폭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네요. 이렇게 주간 단위로 더 떨어지는 것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, 특히나 이 지금 미국 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목화섬 같은 거라고 할까요? 그 이제 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, 그게 좀 많이 지금 한 달 동안은 가장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.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늘어난, 좀 주간 단위에서 좀 오르는 부분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이 두 가지의 글을 같이 보면서 주간 단위 때 많이 좀 떨어졌다가, 월간 단위 때 많이 떨어졌다가 주간 단위로 올라오는 거나, 아니면 월간이나 주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좋았던 부분들은 조금 시장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,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고, 아니면 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 그 원자재에 대한 이런 선물 동향을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중간사 이제 리포트 이번 주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, 생각보다. 해서 보니까 이제 의류 쪽이죠. 한세실업이 영업이 150% 이상 서프라이즈 났다는 리포트가 하나 또 있었고, 지금 화장품 쪽으로도 리포트가 좀 좋게 나오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클리오도 이제 색조 화장이나 이제 그런 그쪽 이제 클리오 그쪽 화장품인데, 디지털 전환하고 오프라인 구조 조정, 그다음에 뭐 턴어라운드 됐다. 이게 아마 작년도도 저도 봤는데 이 회사가 그나마 좀 온라인 쪽으로 그거를 좀 빨리 좀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장도 조금 적었고, 그래서 조금 덜 타격을 받았지 않을까 했는데, 그래도 타격 많이 받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제 좀 화장품 쪽으로 좀 리포트들이 좀 몇 개 좋게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SL, 이거 이제 반도체 아마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제 반도체 이쪽 관련된 회사 같은데, 이것도 좀 리포트 제목 좀 좋게 나왔으니까 한번 볼만 할 것 같고, 이건 이제 웹툰 쪽이죠. 키다리 스튜디오 뭐 시동을 걸었다라고 나오는데, 이것도 이 웹툰 쪽도 한번 뭐 작년도에 한번 크게 좀 어느 정도 올랐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좀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있는데,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는 웹툰도 한번 좀 관련 업체들을 한번 좀 볼만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DNC 미디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웹툰 쪽이죠. 웹툰 쪽도 리포트가 좀 좋게 나온 거 하나 있고, 이 다음 달에 이제 카카오뱅크의 어떻게 보면 상장 모멘텀이 또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들, 뭐 한국금융주주나 뭐 이런 데들 또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는 거 해서 한번 읽어보면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생각보다 리포트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이제 보면서 지난주 몇 주 전부터죠. 그러니까 5월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지, 지금은 뭔가 한 번쯤은 지금 이제 백신 여권이라고 해야 될까요? 백신 여권과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시장에서 크게 아마 좀 테마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뉴스를 다양하게 보면 이제 유럽에서는 7월 1일부터는 백신 여권이 이제 도입이 된다.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자 여권식으로 지금 돼 있죠. 그래서 이런 전자 여권식으로 백신 여권에 대한 그 어프로브먼트를 해주면은 자유롭게 이제 건강이 보장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요거와 관련된 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, 뭐 그런 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게, 백신 접종은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는 분야죠.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다 접종해야 되는데 약간 불안해가지고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못 하고 있는데, 지금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뭐 입소자나 면회객들, 뭐 환자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군대도
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면은 이제 직접 이제 대면 면회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. 기존에 이제 뭐 가림판이나 어떤 공간이 유리 그런 뭐 플라스틱 가림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겠는데,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좀 이제 준다는 거고,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도 이런 혜택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게 나오죠. 예. 뭐 미국은 지금 복권 준다는 게 진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. 세계적으로 지금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관광 상품을 백신 맞은 사람들 위해서 뭐 프로모션 해주는 것도 있고, 뭐 홍콩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직원들에게 뭐 보너스를 제공한다 그런 것도 있고, 국내에도 지금 백신 맞고 나서 뭐 이상 증세나 뭐 있으면 연차를 쓸 수 있게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, 뭐 백신을 맞으면은 뭐 뷔페가 반값이나 뭐 이런 호텔 쪽 지금 5개월 안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, 백신 맞으면 뭐 그 호텔 예약이 뭐 싸게 해주는데 이것도 꽉 찼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이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그 혜택을 주는 것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복권을 준대요. 예, 복권을 줘가지고, 그러니까 이 그날 맞았던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그 당일날 맞았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매일매일이죠. 예, 4,500만 원짜리 이런 복권을 준다.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국내에도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접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좀 더 강하고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갈 수 있고,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혹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어떤 이 백신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걸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 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, 그냥 뭐 좀 약간 우스갯소리고,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날수록 좀 더 강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. 마치 이 그 수능 시험 보면 수험표 가져가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것들 있잖아요. 놀이동산도 뭐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무료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, 좀 뭐 여행업계나 이런 지금 코로나로 피해받은 업종들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그와 연계해서 아마 할 것 같다 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, 그래서 이게 분명히 테마가 형성이 될 것 같고, 이제 제가 주 단위로 계속 이제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, 가장 좀 많이 좀 접하면서도 뭐 관련 업체가 크게 이렇게 막 급등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. 그런 관련 이 테마를 타는 관련주들이. 그래서 네이버 아마 금융 들어가면 그냥 나오거든요. 백신 여권 관련주라고 치면은 그 섹터에 이렇게 나와서 뭐 라운스키어부터 뭐 SK텔레콤, 뭐 SGA 솔루션즈나 뭐 케어랩스나 이제 아이크래프트, KT 뭐 이렇게 나오는데, 뭐 그나마 좀 이제 뭐 거래량이 좀 많은 것들이 그나마 이쪽에서는 뭐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좀 거래량이 많은 거로 가는 게 좋죠.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실적이 너무 나쁘지 않은 것들. 근데 보통 이게 테마주 이런 거는 반짝일 때는 오히려 실적 안 좋고 거래량 많고, 그러니까 거래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적 안 좋아도 뭐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, 이렇게 잡주라 그러는데, 잡주 같은 게 오히려 이런 테마 그런 거 타면은, 왜냐면 이런 잡주들은 그 테마 탈 때 빼고는 주가가 상승하기가 힘들거든요. 뭐가 모멘텀.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그럴 때 급등을 하고 이런 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위험하죠, 그런 것들은.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몇 주째 제가 이제 느끼는 거고, 백신 여권 관련해서는 한 번 정도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, 이런 좀 뉴스 보면서 생각들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매주 이거를 계속 뉴스를 보는 건데, 지금 현대차가 매주 그 공장의 일부 라인을 지금 가동 중단한다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차량의 지금은 이제 그랜저랑 소나타인데, 기존에 뭐 산타페도 있었고 몇 가지의 라인을 뭐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는데, 반도체 이제 부족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슈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고, 실적에 분명히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.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. 물론 이제 전기차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미래 성장을 갈 수 있는데, 오히려 좀 2분기는 실적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, 뭐 2분기에 좀 타격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. 그래서 좀 뭐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2분기 실적은 좀 영향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오히려 이제 크게 좀 떨어지는 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거예요. 너무 이렇게 되는데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 실적 발표 날 때 또 거기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,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. 네, 그리고 뭐 액티브 펀드라 그래서 이제 국내도 아크라 그러죠. 아크인베스트먼트라 해서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공격적인 뭐 이렇게 ETF 펀드식으로 국내에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신규 상장한다고 해서, 근데 결국은 이제 BBIG인 것 같아요. BBIG라 해서 뭐 바이오, 배터리, 뭐 인터넷, 그다음에 뭐 게임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한 번 더 몰리지 않을까. 그와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지금은 좀 약간 그 성장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BBIG 같은 회사들이 조금 덜 가고 있잖아요. 이제
거기다 이제 기존에 이제 코로나 피해했던 뭐 소비재주나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, 결국 이제 하반기에 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신규 상장도 되고 뭐 자금도 들어갈 테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BBIG 쪽에 이제 성장을 할 거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네, 그래서 뭐 다 읽어보진 않을게요. 뭐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이런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생각은 없고요. 뭐 결국 이제 개별 종목을 할 생각이니까요. 그래서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미래차도 있고, 신재생 에너지, 그 해외 쪽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, 그리고 뭐 친환경 관련된 뭐 밸류체인, 뭐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도 있고, 뭐 BBIG랑 뭐 KUG, 뭐 요게 가장 보편적일 것 같네요. 뭐 이런 것들 나온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거 하나 조금 이제 ESG라 그래서 요거 이제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. 이제 그 사회 이제 뭐라 그럴까요? 이제 모범 기업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그 이런 뭐 가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좀 좋고, 뭐 환경적이고, 뭐 친환경적이고 이런 회사들, 소셜적이고 뭐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들에 좀 관심을 가지니까 이것도 이제 반짝일 수 있는데, 결국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관심사보다 결국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물론 이제 안 좋은 사업체, 뭐 이렇게 전통 사업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해도 시장 주위에 독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 주식은 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진짜 많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, 정치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26일 날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됐죠. 경선 투표가 있죠. 당대표 경선 투표인데 뭐 벌써 올랐나 봐요. 이렇게 저는 체크를 못 해봤었는데,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그 지지도 1위를 하면서 뭐 관련 주식이 뭐 삼보산업 뭐 이런 게 뭐 36% 올랐다고 뭐 이런 게 나오고, 26일이면 이제 끝난다는 뜻이죠. 경선 이제 투표 나오는 거니까 당대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나고, 또 이광재 이제 의원이 또 대선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게 또 나왔네요. 그래서 지지도가 아직 높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관련해서 또 대선 테마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, 그래서 이준석 의원 뭐 관련주나 뭐 이광재 의원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 받을 수 있겠죠. 근데 다음 화면에서 제가 요게 이제 그 서현탄 메탈이라고 윤석열 관련주라서 최근에 이게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. 근데 이걸 제가 한 8개월 전, 그러니까 한 작년도 한 10월인가 9월달 정도, 9월달에 만들었나, 이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, 그때는 이 회사가 이제 윤석열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접근했던 게 아니고, 이 회사 자체 이제 적자 사업부가 정리가 되면서 회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좀 이제 재무제표나 이제 지표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지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여기에 적었을 때 뭐 윤석열 테마요 메인 화면에 잡은 게 아니라 이제 적자 산업 쪽에 정리되고 기업의 재평가가 있을 거라, 그래서 이때가 주가가 한 3, 4천 원 아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아마 10,000원 넘어가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 약간 뭐 대선이나 이런 거라 그래도 뭐 의원 관련주라 그래도 실적 기반이 되는 좀 관련주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, 왜냐면 이 관련주에 대한 어떤 테마가 없어져 버리면 결국 이제 기업의 그 펀더멘탈한 그 실적 기반의 또 밸류로 이제 주가가 또 이제 회귀를 하겠죠.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실적 기반에 좋아지는 걸 앞두고서 좀 밸류에이션 보고 너무 좀 오르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게 똑같이 다른 좋은 기업 찾을 때처럼 하듯이 그렇게 찾는 게 맞는 것 같고, 뭐 이게 근데 뭐 어떤 정치나 이런 쪽에 좀 연결돼 있어서 모멘텀도 탈 수 있다라면 그건 이제 보너스라고 보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이때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 윤석열 뭐 장모하고 이제 집안에 약간 그런 뭐 재판에 지금 약간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오히려 더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. 약간 그때는 오히려 영상 만들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 영상을 오늘 이제 짧게 이 정도까지 이제 만들었고요. 그래서 뭐 생각보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, 이 백신, 아까 얘기한 백신 여권 정도, 그거는 조금 뭐 몇 주째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크게 뭔가 뭐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관련주가 뭐 시장에 좀 주식이 영향을 받거나 이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, 아마 한 번 정도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것도 아까도 얘기하지만 급등된 거는 미리 그 후에 들어가면 안 되고 미리미리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뉴스 계속 보면서 이 시장에 좀 계속 관심 갖고 있고, 뭐 정부에서도 미는 부분이고, 뭐 이렇게 계속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뭐가 형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뭐 미리 많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때, 뭐 회사 너무 실적 안 좋은 회사 아니고 뭐 이런 데면은 한 번 정도 좀 볼 수 있는 거죠. 영상은 오늘 이 정도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